그런 경우는 일부 배서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이제 배서의 효력을 보게 되면, 배서의 효력은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인데, 배서의 효력은 뭐냐면, 담보적 효력이 있고, 권리 이전적, 그 다음에 자격 수요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만 다음에 배우는 특수 배서에 대해서 그게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배서의 효력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보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배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배서인이 피배서인 기타 자기의 후자의 전원에 대해서 인수 및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을 말하며 담보의 효력의 통설은 법정 책임으로 이해한다. 무슨 소리냐면 자 어음상에 A가 B한테 배서해서 넘겼고 B가 C한테 넘겼고 C가 D한테 넘겼을 때 만약에 D가 어음상의 채무자에서 지급 청구를 했을 때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D는 C한테 소급권 행사가 되고 C는 다시 B한테 소급권 행사하고 B는 다시 A한테 소급권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D가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 C는 D가 그러한 경우에 그것을 지급을 담보하는 거죠. 만약에 D가 어음 채무자로부터 어음금의 변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C는 어음 배설을 하면서 나중에 B가 나에게 다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겠구나. 즉 소급권을 행사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D한테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급을 담보하는 거죠. 그래서 C는 D한테 담보를 하게 되고 B는 마찬가지로 C한테 내가 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할 수도 있겠구나. A는 B한테 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할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A가 수취인이면 다시 A는 누구한테? 발행인한테 가서 지급을 담보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담보적 효력이라는 것은 배서에 의해서 이 배서를 하게 되면서 내가 나중에 내가 배서를 해준 사람이 즉 나의 피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을 때 다시 나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서인 및 기타 자기 후자에 대하여 선행하는 어음행의 실질적 효력 및 배서의 원인관계의 효력과 관계없이 배서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원인관계에 대해 따질 필요 없이 배서가 거꾸로 이렇게 권리를 찾아오게 되겠죠. 자,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후자 전원에 대해서 어음금액 및 비용에 관한 상환 책임을 부담하는데 만기 전에 인수가 거절되거나 지급정지와 같은 불확실성이 발생하거나 만기에 자금이 거절되면 소급의무를 부담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만기에 지급이 거절되면 소급의무를 발생하고 만기 전이라도 지급이 불확실하게 되고 확실한 경우 또 세 번째는 자 환어음 같은 경우는 지급인이 지급을 해줘야 된다 안 해준다? 안 해주어도 된다. 만기 전에 지급인한테 네가 지급을 할 것이니 만기에 지급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본 게 뭐다? 인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급인이 그래 내가 만기에 지급을 해줄게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지급인이 인수를 받게 되면서 뭐로 바뀐다? 주채무자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인수를 거절하게 되면 주채무자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런 경우에 어음 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게 뭐다? 소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게 되니까 그때 한번 보시게 되고 그 개념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만기에 또는 만기 전이라도 어음상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 그 자기 전자에 대해서 소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 소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담보적 효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서인이 수인 경우에는 각자가 배서인으로서 언금액 전액에 대해서 인수 및 지급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을 합동 책임이라고 한다. 담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데 자 무담보 배서 나는 담보를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배서를 해서 넘겼을 경우입니다. 배서금지 배서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배서를 넘겨준 거죠. 그런 경우는 책임지지 않고 기한 후 배서 지급거절 증서 작성 후라든가 지급거절 작성기간 경과 후에 한 배서 추심인 배서는 담보적 효력이 없습니다. 추심인 배서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넘겨준 게 아니고
단지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찾아와서 나한테 지급을 해주라 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담보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돈을 가서 찾아오라고 돈만 맡긴 그런 권한만 위임한 거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자, 무담보 배서와 관련해서는 환음의 발행행위는 인수담보 책임만을, 환음의 배서에는 인수담보 및 지급담보 책임만을 배제할 수 있다. 배서 금지 배서의 경우에 배서에는 자기 직접 피비배선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부담하고 그 후자에 대해서는 부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B로, B가 C로, C가 D로 가면서 이 D가 자 배서 금지 배서를 딱 써놨어요. 야, 앞으로는 배서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는 자 D가 이걸 써주면서 E한테 이걸 써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만 자기가 책임을 지고 E가 다시 배서하지 말라고 했는데 E가 다시 계속 넘겨줘가지고 F, G 이렇게 갔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배서하지 않겠다라고 써있겠죠. 만약에 E가 다시 F한테 갈 때 F는 이 배서를 보니까 배서 금지 배서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D는 나한테 담보 책임을 지지 않겠구나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조심하겠죠.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F라든가 G 같은 경우는 D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하는 뜻입니다. 이걸 뭐냐면 배서 금지 배서다. 자, 배서 금지 배서라 하더라도 자기 피배선 E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배서 책임 담보 책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접의 피배선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지고 그 후자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지인 출급식 수표의 단순한 교부는 배서인의 기명날인이 수표상에 없는 상태에서 권리가 이전하는 것이므로 담보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서인의 기명날인 수표상의 상태에서 없죠. 그러면은 기명날인 수표를 이렇게 사인해서 딱 해야만 이 책임이 있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만 단순히 이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수요적 효력이 뭐냐면 자 아까 지그재그 이렇게 했을 때 A, B, C, C, D 이렇게 쭉 연속이 됐으면 이게 형식적으로가 연속이 되어 있으면 이 최종적으로 F가 이 사람이 정당한 자격을 갖고 있다. 즉 이 사람은 정당한 소지자라고 인정이 되는 거. 이것을 자격 수요적 효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해서 그 권리, 즉 형식적입니다. A, B, B, C, D 이렇게 자격을 증명할 때는 적법한 어음상의 권리자로서 추정이 되어서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증명을 하지 않고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격 수요적 효력이 된다. 그래서 F는 자기가 이렇게 쭉쭉 전전 유통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적법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격 수요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격 수요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면 배서의 연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말은 이 배서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 배서의 연속성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 B, C, C, D, D, E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게 형식적으로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C가 가짜, 허무인 경우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무능력자, 하자 능사 표시 이런 경우도 다 유효한 배서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과 일치되면 배서의 연속성이 있고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지식 배서에 이어서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 그 배서인이 백지식 배서의 피배서로 보충되지 않아도 배서의 연속이 있는 것으로 봐서 유효가 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자격 수요적에 관련해서 효과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법성 추정하고 선의 지급이 이제 먼저 인정이 되는데, 자, 적법성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배서가 연속한 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적법상의 추정이고, 선의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 채무자가 배서 연속이 있는 소지인에게 그 청구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 소지인이 실질적인 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채무자는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면한다. 즉 A, B, B, C, C, D, D, E 이렇게 했을 때 E가 현재 어음의 소지인입니다. 그럴 때 E가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와서
자, 어음금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채무자가 배에서의 연속성을 보니까 쭉 연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필요가 없이 이게 배에서의 연속성이 있는 걸 보고서 채무자가 배에서의 연속성이 있는 이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게 되면, 즉 선의로 지급하게 되면 그 지급은 효력이 인정되고 이 채무자는 면책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선의 지급, 즉 지급의 면책력인 거고, 이가 적법하게 자기가 권리자임을 주장하지 않아도 형식적 자격 효력이 인정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적법성이 추정된다. 이것은 전부 뭐와 관련된다? 자격수요적 효력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좀 약간 다른 문제가 있는데 선의취득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의취득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배에서의 연속이 있으면 그 어음 소지는 실제로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가 선의 무과시인 경우는 어음상의 권리는 그 취득자에게 기속된다. 자, 여기서 뭐냐면 자, 이가 현재의 어음 소지인데 이 사람이 실질관계를 따져보니까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이고 무능력자라든지 여러 가지 대항 요건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으로부터 F가 선의로 어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는 권리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이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인정해서 F가 어음을 선의로 취득했다. 이 사람이 선의고 무과시인 경우는 선의 취득을 인정해 준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이라는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수요적 효력을 인정해 준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격수요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그 현재 배서의 형식적인 연속성에 의해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적법한 소지자로 추정이 되고, 그 적법한 소지자로 믿고서 어음 채무자가 그 사람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음 채무자는 실질적인 권리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주장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급해주지 않아도 되는 면책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형식적인 어음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라, 즉 선의 무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자는 어음상의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어서 어음을 원시 취득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격수요적 효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소된 배서. 자, A, B, B, C, D 이렇게 됐는데 C가 이렇게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해서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배서의 말소는 배서의 자기적 수요적 효력에만 영향을 미칠 뿐 배서의 권리제적 효력이라든가 담보적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배설안에 피비서임의 말소인 경우는 학설은 전부 말소수가 170배수로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C는 그대로 있고 D 이 부분만 말소된 경우는 이거를 뭘로 볼 거냐, 이것은 170배수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걸 전부 말소된 걸로 볼 거냐 하는 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바를 한번 여러분들이 권리 이전적 효력, 그 다음에 담보적 효력, 자격수요적, 요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배서의 연속입니다. 배서의 연속인데, 자, 어음 뒷면에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로, 자,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E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D인데, 자, 여기는 E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F가 됐고요. 그 다음에 F, G 이렇게 연속이 됐는데, 자, 이 단계에서는, 자, D와 E 단계에서는 배서의 연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서의 연속이 없습니다. 그러면 D와 E 단계에서 배서의 연속이 없게 됐을 때, 이 향후에 이 F라든가 G의 어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서 이 담보적 효력이 어떻게 되고, 자격수요적 효력이 어떻게 되고, 뭐 자격수요를 위해서 적법성 추정, 선의 지급하고, 그 다음에 선의 지급, 즉 면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권리 이전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각각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지금까지 배운 배서의 일반적인 의의와 배서의 그 효력에 대해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또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또는 다른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여기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D에서 E가 연속이 안 되는 경우는 보통은 어떤 경우냐면 자, D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한 경우 D의 자식인 E가 이것을 상속을 받았다든지 또는 뭐 다른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각각의 이 담보적 효력과 자격 수요적 효력, 그 다음에 권리 이전적 효력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참고 예문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만들어 보시고 이거를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되시면은 앞에 배운 내용들이 숙지가 된 거고, 그렇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신 부분들은 숙지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을 읽어보시라고 맡기고 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